3층에 새들어 사는 처녀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더니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 듣고 나는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노식, 78입니다. 오래전 시계방을 했지요. 지금은 봉천동 오래된 다가구 1층에 새 들어 삽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전기포트부터 켜요. 물 끓는 소리에 가슴이 서서히 데워지면 그제야 오늘도 살아보자 싶습니다. 그날도 같았습니다. 포트 뚜껑이 달그락 김이 서리는데 쾅쾅쾅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 문틈으로 젊은 여자의 떨린 목소리가 스며들었죠. 할아버지, 지금 당장요, 제발요. 문을 여니 3층 세입자 윤지 26가 파카 위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가스 냄새요. 아래서 올라와요. 머리 아파요. 빨리 나가요. 내 코에도 매캐한 쇠 비린내가 확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통수에서 번쩍 오래전 시계방 가스 냄새가 스쳐갔습니다. 그날로 모든 게 무너졌던 기억. 나는 냄비도 전기포트도 끌 새 없이 휙 지팡이와 외투만 낚아채 들고 따라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대문을 박차고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속을 쓸고 들어오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뒤이어 2층 아저씨가 양말만 신고 비틀비틀 내려오고 옥탑 할머니가 기침을 콜록이며 어깨를 부여잡고 내려오더군요. 윤지가 펄쩍펄쩍 뛰며 가로등 아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핸드폰 있으세요? 119 먼저요. 가스 차단 밸브는 제가 보고 올게요. 그 아이가 다시 골목 안쪽으로 내달리는 뒷모습. 나는 시계방을 32년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성신시계 삼성대가 아니라 성실의 성, 믿을 신. 버릇은 손톱으로 시계줄 핀을 만지작거리는 것. 습관은 시간 맞추기. 맞춰봤자 누구한테 칭찬받을 나이는 지나긴 했지만 나한테만큼은 하루가 덜 흔들리는 느낌이지요. 가정사요? 아내는 5년 전 먼저 갔습니다. 심장이 약했어요. 아들은 강 건너 다른 도시로 떠났고 며느리는 한 번도 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손주가 둘이란 얘길 남들이 전해주더군요. 나는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누르지 않는 숫자들. 후회요? 있습니다. 20해 전 오랜 친구 보증을 서줬습니다. 가게를 키워보겠다던 친구의 말에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장사라고 배웠거든요. 결국 빚은 내 몫이 되었고 시계방 간판을 내릴 때 아들도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남 생각만 하다가 우리 집만 망쳤어요. 그 말이 아직 귀에 박혀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살며 작은 생활의 리듬으로 버팁니다. 화요일엔 빨래, 목요일엔 시장, 일요일엔 성당 묵상. 누구도 내 시간을 흔들지 못하게, 빚과 후회가 내 뒤를 쫓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노크는 그 리듬을 단번에 깨뜨렸지요. 사람들을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나서야 나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윤지가 내 어깨를 더듬어 담요를 둘러주더군요. 손 떨리세요? 잠깐 앉으세요. 윤지 양 거기서 왜 나를 먼저? 가장 아래층이셨잖아요. 아래층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항상 깨 계시니까. 항상 깨 있다. 그 말이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잠은 잘 오지 않습니다. 늦은 밤마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세다가 종종 누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헤아립니다. 세상에선 불면이라 부를 테지만 나는 경계라고 부릅니다. 지켜야 할 게 남아있진 않아도 빚쟁이 발소리를 기억하는 몸이 아직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곧 119가 도착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대원들이 가스 누출 가능성 높음, 차단 밸브 고착, 불법 배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모자챙을 눌러 쓴 박 사장. 아니, 이게 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대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일러 교체하셨죠? 허가 없이 배관 건드리면 이럽니다. 전세입자 이름으로 서류 내신 분이 누군지 확인해야겠어요.
나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세입자 이름? 내 이름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어제 관리실에서 점검 확인이라고 하며 도장을 하나 찍어달라길래 읽지도 않고 찍어줬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르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때 윤지가 내 손을 살짝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추우니까 저쪽으로 조금만 가요. 지금은 일단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망이라 도망은 내 인생에서 제일 못난 단어였습니다. 보증에서 도망쳤어야 했고, 아들에게 무릎 꿇고 자존심에서 도망쳤어야 했고, 무너지는 가게에서 도망쳤어야 했는데 나는 끝까지 버틴답시고 서 있었으니까요. 햇빛이 골목길 담벼락을 타고 내려올 즈음 사람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임시 숙소 어쩌고 떠들었지만 노인은 짐이 곧 집이라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나는 공중전화 박스 앞 벤치에 앉아 머그컵을 손에 쥔 채 뚫어져라 건물만 보고 있었지요. 윤지가 종이봉투를 안겨주었습니다. 안에는 식빵 2장과 따뜻한 우유. 할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해요. 제가 같이 그냥 좀 있으면 괜찮아. 이러다 큰일 나요. 어제도 그제도 연달아 두통 있으셨죠? 냄새가 며칠째 났을 거예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난 사흘간 목 뒤가 묵직하고 밤이면 울렁거렸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렸어요. 나이는 편리한 변명입니다. 무엇이든 나이에게 밀어넣으면 당장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윤지양, 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남의 집 이 나이 든 사람 집까지 두드리고 다닌 거요? 요즘은 그런 거 위험하잖아. 그 아이가 잠깐 시선을 피하다가 웃었습니다. 저 간호학과 다니는데 나이트 알바하거든요. 새벽에 들어오면 건물 전체 냄새가 이상했어요. 어제는 계단참에 누가 토하고 간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 아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새벽엔 젊은 다리가 늙은 다리를 깨워야 한다고. 그래서요. 나는 그 말이 괜히 울컥했습니다. 젊은 다리가 늙은 다리를 깨운다. 아들 대신, 손주 대신, 이웃의 젊은 다리가 나를 깨운 셈이지요. 정오 무렵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도장이 찍힌 서류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보일러 교체 및 배관 점검 확인 입주민 확인 서명. 에이, 이런. 내 이름 옆에 체크 3개가 멀끔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용 이상 없음에 굵은 표시까지. 어르신, 어제 이거 확인하셨잖아요? 저희도 곤란합니다. 건물주가 어르신이 이상 없음 체크하셨다고 하셔서요. 나는 진땀이 났습니다.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죄. 그때 윤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진 원본 좀 보자요. 그 아이가 화면을 확대하더니 체크 표시의 잉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명은 파란색 볼펜, 체크는 짙은 검정 사인펜. 그리고 체크선이 서명 위를 살짝 덮고 있더군요. 이거 나중에 누가 얹었습니다. 서명을 미리 받아두고 체크는 사후에 넣은 거예요. 윤지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민원 넣으실래요? 제가 자술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투덜거리며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만 새벽의 노크가 내 안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도망치라던 그 말은 사실 살자는 말 같았습니다. 산다는 건 피할 걸 피하면서 맞설 걸 맞서는 일. 나는 민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벤치로 돌아오는 길 윤지가 천천히 묻더군요. 할아버지, 혹시 성신시계 하셨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초등학교 때 할머니 생일에 아빠랑 시계 수리하러 갔던 가게가 그 이름이었어요. 벽시계가 또각또각 소리 내던데 할머니가 그 소리를 참 좋아하셨어요. 오래, 오래 걸어온 소리라고.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울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때 함께 왔었구나.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근데 그 뒤로 아빠가 문득 화를 낼 때면 보증이라는 말을 했어요. 누군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망가진 얘기를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할아버지 또래 어떤 분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새벽에 냄새 맡고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나는 턱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작습니다. 내 후회가 어떤 타인의 집에서도 늙어가고 있었구나.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젊은 다리가 늙은 다리를 깨웠지. 다음은 늙은 입이 젊은 귀를 잡아줘야 할 차례다. 네.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사람을 믿는 건 좋지만 종이에 찍는 믿음은 다른 거야. 그건 내 미래 시간을 팔아버리는 일이다. 윤지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멀리 어느 집 벽시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내과를 다녀왔습니다. 나는 괜찮다를 여러 번 입에 올렸고 의사는 큰일 날 뻔하셨다를 여러 번 반복했지요. 저산소증이 잠깐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창문 환기 자주 하시고 가스 냄새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신고하세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눈 밑 그늘, 잔주름, 엷어진 입술색. 도망치듯 살았던 게 아니라 버틴답시고 제자리 뛰기만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지가 약 봉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대단한 선택하셨어요. 민원도 넣고 병원도 오고. 나는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문을 세게 두드려줘서 그게 노크인지 종인지 심장인지 잘 모르겠다. 그 아이가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도망이 꼭 나쁜 말은 아니래요. 위험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는 것도 도망이니까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도망은 어제의 후회와 달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건물주 박 사장이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경찰과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불법을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서류는 확인했고 체크 후추가 정황이 있어서 더 조사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어지럼증 호소했고요. 박 사장이 나를 보더니 슬쩍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좋게 가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합의금 조금 드릴게요. 그 대신 민원은 취소하시고. 나는 지팡이를 손바닥에 바짝 붙였습니다. 내가 평생 사인으로 망했는데 사인으로 덮으라 하시는구먼. 박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녹음 중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오늘 병원 진단서도 받았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박 사장이 혀를 끌끌 차고는 물러섰습니다. 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젊은 다리의 뒤를 늙은 다리로 따라가는 건 그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젊은 입이 앞장서는 세상은 아직 어색합니다. 나는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아들 번호가 맨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 오래간만이다. 아버지? 나는 한참을 쉬었다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쳤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도망을 쳤다. 살려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때는 버틴 게 용기인 줄 알았다. 전화기 너머로 길고 조심스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나는 새벽에 노크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처럼 또각또각 오래된 시계가 다시 시간을 맞추듯이